이런 거.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아까 이러고 해서 지금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원래는 따라하고. 안녕하세요. 얼치기 경매입니다. 자, 오늘은 그 입찰 보증금 처음에 말이 잘못했더니 끝까지 오늘 말 실수할 것 같아요. 어차피 우리는 컨셉이 아니라 원래 어리버리예요. 그래서 얼치기 경매니까 이해하시고. 그 입찰할 때 쓰는 그 봉투, 자, 경매 입찰하는 거 얘기를 해드릴게요. 10시에 경매 법정에 문을 열면 가서 이 3장을 받아옵니다. 내가 만약에 새 물건에다가 입찰을 하려고 해요. 그럼 이걸 각각 3장씩을 가져와 주셔서 3장씩 써가지고 따로따로 제출을 하셔야 돼요. 그 물건별로. 근데 이제 내가 하나만 입찰을 하려고 할 때, 자, 이렇게 최저 입찰 보증금 이거하고 그 다음에 기일 입찰표하고 입찰 봉투 이 3개를 가지고 와가지고 작성을 해서 여기다가는 입찰 보증금 10% 넣고 그 다음에 여기 작성 잘 하고 이걸 이렇게 언제나 느끼는 건데 얘 이 노란 봉투 좀 크게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법원마다 다 다른데 그 진행 과정이 이거 작은 거 똑같아. 넣기 언제나 불편해. 특히 여기다가 입찰 보증금 한 500만원짜리 100만원으로 만원짜리로 넣으신 분 봤어요. 500장. 그럼 이렇게 부풀어져 가지고 이게 잘 들어가지도 않아요. 아무튼 자 여기랑 다 작성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여기를 스테이플러로 탭을 한 다음에 제출을 하면 요만큼은 떼가지고 줍니다. 그래서 나중에 신분증하고 이거하고 주면 내가 넣었던 이 안에 들어있던 입찰 보증금 10%를 다시 주고 나는 그럼 집에 오면 끝나는 건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경매는 과하면 괜찮아요. 하지만 모자라면 안 돼. 모자라면 안 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보시면 여기에는 지금 표시가 없는데 이게 법원마다 다르거든요. 여기에 도장이 표시가 있는 법원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다 도장을 다 찍어야 돼. 만약에 도장을 안 찍잖아? 그럼 불허가. 불허가 할 게 되게 많습니다. 여기는 이 도장은 원래는 이게 안 찍혀있죠. 제가 이건 실수로 찍어가지고 지금 갖고 와가지고 예시로 보여드리는 건데, 이건 내가 입찰 보증금 10%를 받았을 때 그걸 확인하는 도장. 그러니까 이건 안 찍고 내도 돼. 근데 여기는 반드시 찍어서 내야 돼. 인감 도장이건 아니건 아무튼 도장을 찍어서 내야 하거든요. 자, 근데 여기 해가지고 만약에 입찰 보증금이 167만원짜리 그러면은 16만 7천원을 통장에다가, 아니 통장이라네, 입찰 보증금 봉투에다 넣고 여기다가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해야 하는데, 자 가장 기본적인 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과하면 괜찮지만 모자라면 안 돼. 그리고 수정을 해서도 안 되고,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여기다가 내가 주소를 내 이름을 쓰고 주소를 쓰다가 틀렸어. 그럼 보통 두 줄로 긋고 거기다가 뭐 도장을 찍고 이렇게 해갖고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면은 여기서는 안 돼. 무조건 다 불허가 사유가 되거든요. 얼마 전에 법원에서 있었던 일이 뭐냐면은, 이제 집행관이 있습니다. 집행관. 여기는 사람이 많이 등장해. A, B, C, D 4명이 등장하거든요. 집행관하고 공동입찰은 A, B하고 제가 그때 갔을 때 두 분이 있어 좀 싸우고 있더라고요. 3명이. 싸우다가 저쪽에 해서 아무튼 A, B라는 그분이 입찰했는데 제가 보기 2등인가 3등에서 아무튼 떨어졌어. 그러면서 한 30분가량을 그 법정에서 싸웠거든요. 그리고 이의 신청안에 뭐안에 어쩐다고 해갖고 분위기가 굉장히 경직된 상태가 됐었어. 쉽게 말하면 분위기 쎄한 상태였거든요. 근데 경매도 입찰인의 진행도 어차피 사람이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날 분위기 따라 조금씩 달라져. 근데 이미 이제 분위기는 확실히 냉각이 된 상태잖아요. A, B는 이제 갔어. 그 다음에 네, 지금 생각해도 이제 C하고 D라는 분이 왔어요. 이제 그 다음 물건에 대해서 이제 개봉을 하려고 하는데, 분위기가 그렇게 굉장히 경직된 상태에서 C라는 분이 볼펜이 좀 얇은 볼펜이었나봐요. 그리고 자기 이름을 쓸 때 이렇게 한 번을 안 쓰고 이렇게 썼나봐. 2번 하니까 정정했다 해서 틀렸다고 하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아까 C라는 분이 원래는 1등을 했어. 금액은 제일 높은 걸 썼는데 정정해서 틀렸다고 하려고 하는데 그게 좀 애매했어.
저는 그 바로 앞에서 이걸 쳐다보고 있고 바로 뒤에 그 방청석 맨 앞줄에 앉아 있어가지고 하는 얘기까지 다 들었거든요. 한 50m 앞에서 하는 50cm 앞에서 하는 얘기여가지고 꼭 집행관이 그 C라는 분한테 이건 수정을 한 거니까 정정한 거니까 불허가 처리가 됩니다. 볼펜이 얇아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한 거다. 그거 갖고 막 싸우다가 2등을 한 D한테 물어본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할까요? 했더니 D라는 분이 그냥 C라는 분 1등 한 걸로 인정을 해주세요. 여기까지 딱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어. 그러면 그 집행관이 2등한 D한테 그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2등한 분이 낸 서류에다가 자기는 이게 정정이 아니라고 한 것을 인정하겠습니다. 그렇게 한 문만 써주십시오라고 했어. 집행관이 A, B, C, D 2등한 D한테. 그랬더니 D가 그러면 그건 못 쓰겠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집행관이 아까 말했잖아. A, B하고 싸우면서 그날 경매법정 굉장히 분위기가 좀 안 좋아졌었다고. 그 와중에 뭔가 좀 꼬투리로 잡을 만한 게 생기면 안 되니까 그럼 어쩔 수 없다. C 틀렸다. 정정한 거니까 불허가 처리해갖고 C 떨어지고 갔어. 이제 이 다음에 이제 D가 문제예요. D가 아까 지금 이번 경매 사건에서 C가 원래는 1등하고 D가 2등을 했는데 C가 불허가 처리가 되고 그 다음에 2등한 D는 저희가 그러면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제 취소가 됐어요. 그 사건 자체가. 그 다음에 그 다음 사건이 또 나왔는데 그 다음 사건에도 D가 입찰을 한 거예요. 그리고 D가 이제 또 같이 했어. 근데 보통 그 경우는 D라는 분이 공동 입찰을 하셨거든요. 공동 입찰을 하시면은 그 입찰 보증금 봉투하고 이 기일 입찰표하고 그 입찰 봉투 이 3개 외에 그 다음에 공동 입찰을 한다는 그 조의가 또 있어요. 그걸 작성을 해가지고 이 기일 입찰표하고 날인을 해서 내야 돼요. 날인은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날인하라는 법원도 있고 이렇게 해서 여기다 날인하라는 법원이 있고 이게 법원마다 다 다르거든요. 그럼 공동 입찰할 때는 법원 가서 꼭 물어보시고 아무튼 좀 전에 한 줄 쓰라고 했는데 쓰기 싫다 해가지고 불허가 처리됐잖아요. 그 다음 사건에서는 이번에 D가 1등을 했는데 D가 여기에 날인을 해야 하는데 날인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D도 불허가 처리. 이번에 D가 1등 했는데 어떻게 보면 D라는 분이 좀 전 사건에서 그냥 한 줄만 이렇게 그 인정을 하겠습니다. 이거 정정한 게 아니다. 그렇게 인정해줬으면 자기가 이 다음 사건에서는 1등 하고 최고가 매수인이 됐을 거였는데 떨어졌거든요. 그것도 불허가. 그래갖고 A, B 떨어지고 C도 불허가, D도 다 불허가 됐는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나비효과네. 에? 나비효과. 그렇죠. 그래갖고 다 떨어졌어. 그거 내 앞에서 요 앞에서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마지막 D 불허가 처리할 때 그 집행관 분의 얼굴 봤어. 그 표정. 계속 그 전에 C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여러 번 물어봤거든. 그래도 인정해요. 한 줄만 써주세요. 싫어요.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너 날이 안 됐네? 너도 불어가. 하고. 근데 아까 말했잖아요. 여기가 날인을 이렇게 만약 공동입찰할 때 이렇게 하라는 법원도 있고 이렇게 하라는 법원도 있는데 이렇게 하라고 했어. 그럼 여기다 날인은 한 번을 해야 돼. 4번을 해도 되고 5번을 하더라도 과하면 괜찮지만 모자라면 아까 D라는 분처럼 불허가 처리되니까 꼭 그렇게 유념을 해서 입찰을 하고 봉투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바이바이.